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일기장이 뭐냐면은 내 소소한 내 솔직한 심정이야. 솔직한 심정. 광일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공감 능력이 제로야. 광일이는 심지어 자식을 먼저 여인 작은 할머니의 마음도 공감 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광일이는 그래도 엄마 피가 반절 섞여가지고 공감 능력은 제로인데 양심이 발달됐어. 이 양심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해력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일이의 언변이라든가 광일이 영상을 자주 본 사람들은 느낄 거야. 공감 능력은 없어. 단 한 번도 누구를 보면서 공감해 본 적이 없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생 때도 그랬어. 누가 뭘 물어보면은 어떤 사연이 있어. 어떤 사연이 있는데 난 공감이 안 돼. 진심으로. 단 한 번을 공감해 본 적이 없어. 뭐 아픈 사연, 슬픈 사연, 힘든 사연, 뭐 실연의 사연, 이혼의 사연. 우리 둘째 누나가 이혼한 것도 난 공감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공감 능력이 없어.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광일이는 공감은 못 하는데 양심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발달돼 있어.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할머니가 자식을 먼저 여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은 못 해.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난 자식이 없거든.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작은 할머니가 자식을 먼저 여인 아픔을 내가 알겠어. 근데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지. 나는 공감을 못 한다고.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윤장지 선생님이 나를 좋아했던 여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 내가 지들이 안 돼봤는데 내가 지들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진짜로 그래. 그런 사람이야, 광일이가. 내가 지들이 안 돼봤는데 지들이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 공감 능력이 없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도 알 수 있는 거라 그래. 몰라도, 내가 자식이 없어도,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없어도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래. 근데 난 그런 게 없다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 공감 능력은 제로인데, 광일이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양심은 어느 누구보다 발달돼 있어. 공감 능력은 제로인데 양심은 남들보다 2배, 3배 발달돼 있어. 이 양심을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인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광일이 사고 방식에서는 나는 불가피하게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산 사람이라 내가 범죄자 기질은 있는 거 아니어도,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광일이 사고 방식에서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솔직했으면. 이게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나도 사람인지라 내 스스로를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난 뭘 느끼냐면은, 광일이는 진짜 오해하기 쉬운 사람이야. 오해하고 그렇게 안 좋게 보기 쉬운 사람이야. 왜냐면은 생긴 것도, 이 서진이라는 내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 서진이가 딱 보는데 존나 양아치 같았대. 진짜 생 양아치 같아가지고, 한 5년 전인가 처음 내가 영상을 한번 셧다운 했던 그 시점에 서진이가 한 5년 전인가 내 영상을 봤대. 딱 봤는데 존나 양아치처럼 생겼다 그랬대. 근데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한 번도 양아치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한 딱 보면은 첫 인상이 존나 양아치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광일이의 이런 태도라든가 평상시 생활 패턴, 평상시 행실, 이런 뭐 예의 없는 말투, 어느 누구에게나 반말하는 싸가지 없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든다. 광일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재수없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난 그런 거를 이해를 하거든. 이해는 하는데, 내가 어저께 그저께도 마을에 계시는 아재를 욕했잖아. 욕한 거지. 마을에 계신 아재를 욕했는데, 나는 좀 그 사람들이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해창막걸리 다닐 때도 우리 과장님이 밉지 않아. 또 나는 인수아재라는 아재가 전혀 밉지 않아. 왜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광일이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내가 해창 막걸리 다닐 때 해창 막걸리를 1년 8개월 다녔는데, 이 과장님이란 사람이 평소에 나에 대해서 그냥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어. 점심시간 때 정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문재인 욕을 뒤지게 했어. 문재인 욕을. 근데 내가 문재인 욕을 하니까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란 수계 세력이래.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 아니, 문재인 유시민을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문재인 유시민을 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인데,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치에 대해서 사정없이 디스를 하니까 그냥 지는 문바거든. 지는 문바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내란 수계 세력이라고 오해를 하더라고. 나는 내가 문재인을 욕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전환길과는 달라.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사건건 디스를 해. 따지고 보면은 광일이 능력으로 오전에 부랴부랴 많은 양의 막걸리를 생산을 했어. 내 능력으로. 내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오전에 생산을 끝냈어. 근데 가만히 앉아서 가게만 보는 과장님이 점심시간만 되면 나한테 시비를 걸어. 광일이 저 새끼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밥만 빨리 먹는다고. 내가 밥 빨리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빨리 먹는데 워낙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창 막걸리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30분이라도 눈을 감아야 그래야 내가 오후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살라고 그랬어. 광일이 저 새끼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밥만 빨리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해. 내가 그냥 과장님이니까, 회사 과장님이니까 그런 시비조의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쁜 뇌색은 안 하고 그냥 대꾸를 안 했어. 뭔 일만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한참 은선이가 나한테 시비 걸듯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을 그렇게 시비를 듣다가 내가 이제 참다 터져가지고 저기 해창 마을에 있는 그 고깃집이 있어. 그 고깃집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대판 싸웠어. 대판 싸우고 나면은 내 광일이 사고 방식에서는 이제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부르면은 내가 과장님이잖아. 내가 과장님이냐면은 사장님이 뭔 일 있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과장님이면은 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광일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좋은데 나는 광일이의 이런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광일이의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 난 광일이란 사람이 애초에 마음에 안 든다. 솔직한 내 심정이에요. 사장님이 왜 광일이를 이렇게 특채로 뽑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충분히 광일이의 태도라든가 이런 양아치 같은 얼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과장님 눈에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느끼기에도 광 과장이라는 과장님은 나랑 정반대의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정반대의 사람이야.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사람이고, 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본질에만 충실을 해.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광 과장이면은 사장님이 뭔 일 있냐고 그러면은 추궁을 하면은 광일이란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과장님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사장님이 자꾸 광일이를 특채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지 모르겠다고. 광일이로 인해서 왜 여지껏 이루어졌던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 나로 인해서 10년간을 이어온 해창 막걸리의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나로 인해서 광일이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 광일이로 인해서 해창 막걸리의 시스템이 달라졌어.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지껏 10년 동안 해왔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로 인해서 본인들이 달라져야 되거든. 말단 신입인 광일이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거든. 그런 걸로 인해서 난 광일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사장님이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애였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런저런 그런 게 양심은 진짜 발달됐거든.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안다. 야, 조심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광 과장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가 1년간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건건 생각 안 하고,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나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세상 점잖아. 점잖게 얘기를 해.
내 불찰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마치 광일이가 지랄 연병 떨어서 회사 쌈박질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왜냐면은 광일이는 거짓말 못 하거든. 내가 느끼는 관 과장님은 분명히 그랬어. 내가 1년 8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상대를 했잖아. 내가 느낀 관 과장님은 그런 사람이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로 인해서 회사 시스템이 달라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광일이에 대한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야. 그게 그 팩트야. 광일이 입장에서 그 팩트인데, 그럼 사장님이 그렇게 추궁을 하면은 지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가 1년 8개월 동안 사사건건 말끝마다 시비건건 생각 안 하고 시비를 걸려면 확 걸던가 아싸리 그냥 쌈박질을 크게 해야지고 대화로라도 풀든 뭐로 풀든 오해가 있으면 풀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사건건 그냥 시비만 걸어. 기분 나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찔끔찔끔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괴롭히기만 하는 거야. 하루 1년 8개월 동안 괴롭혀. 말끝마다 기분 나쁘게 시비 걸고 힘 빠지게 하고, 가뜩이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생산 마치는 것도 힘든데 사사건건 말끝마다 시비를 걸어. 근데 지가 그런 거는 얘기 않고, 본질은 얘기 않고, 이제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 불찰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땐 또 세상 양반이야. 내가 이래 버리니까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지가 그냥 솔직하게 광희가 마음에 안 든다, 광희란 애가 왜 특채로 뽑혔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관 과장님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광일이가 성격이 지랄 연병이어서, 광일이가 위아래도 없는 새끼여서, 광일이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1년 8개월 동안 찔끔찔끔 시비 건 거 참았던 거는 중요치 않아. 그 관 과장님의 태도 하나로 내가 그냥 버릇이 없어서 관 과장님한테 대들었다 그래. 그럼 관 과장님은 사장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광일이가 나를 과장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대. 집에서 그게 할 말이냐고. 광일이가 나를 과장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지가 1년 8개월 동안에 사사건건 말끝마다 시비 건 거 생각 않고 광일이가 나를 과장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광일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그게 진절머리 나가지고 하도 나한테 이제 사장님까지도 나한테 지랄을 하니까 내가 그만뒀어. 이번에 내가 인수아지한테 한마디 한 것도 그거야. 내가 마을이장 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실수만 안 하면은, 내가 잘못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게 이장 일인데, 내가 마을이장 하면서 마을 주민이랑 인수아지 같은 사람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 싸울 일은 없어. 싸울 일은 없는데 인수아지도 태도가 그래. 그냥 광일이가 쬐깐한 애기고 못 믿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일일이 그냥 얘기를 해줬다. 물론 그건 본질이 맞아. 광일이가 이장을 정말 오랜만에 하고 농산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1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일일이 얘기를 했다. 그건 맞는데, 그 본질은 맞는데 본인이 한 태도를 생각하라고. 본인 입에서 나한테 요구한 게 지금까지 몇 개야. 내가 마을이장 하면서 마을 주민들 편히 봐주는 거는 내 본질인데, 내 역할인데, 뭐 해달라 본인은 광일아 나 이것 좀 해주라, 광일아 저것 좀 해주라, 광일아 이것 좀 해주라. 뭐가 이번에 뭐 비료 같은 게 나왔으면 비료가 나오면서 갖다 놔. 내가 뭐 면사무소에서 뭐 이번에 뭐가 나오면은 갖다 놔. 내가 뭐 택배기사야? 내가 택배기사냐고. 갖다 놓을 수는 있지. 뭐가 비료 같은 게 나왔는데 내가 어디다가 갖다 놓을까라 그러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가 예전에 이장할 때부터 아야 고맙다 내가 지금 자리를 비웠다, 네가 갖다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고맙다 그래. 그냥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갖다 놔가 인사야. 우리 아버지도 아들인 나한테 안 그러는데 명금리에서 건너온 아저씨가 나를 종 부르시지 불어. 양수기 좀 해주라,
뭐 좀 해주라, 뭐 좀 해주라, 뭐 좀. 본인은 그렇게 해주라고 말만 하면 끝인데, 나는 그 일 처리를 하려고 면사무소 가서 서류 정리하고 뭐하고 인적사항 준비하고 그걸 다 해야 돼. 근데 애매한 게 있어. 애매한 게, 인수아재가 부탁하는 게 안 되는 일은 아니야.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있어서 본인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들어줬어. 들어준 건 사실인데, 내가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고 애를 써주면은 마음으로라도 감사해 해야지. 말끝마다 갖다나 뭐 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되는 일을 요구할 때도 있어.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우겨.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광일이가 이러고 나면은, 광일이가 한바탕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는 또 해창막거리 강 과장님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 점잖게 얘기를 해. 내가 보기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인수아재가 광일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별볼 일 없는 백수 새끼라, 그런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이장을 한다길래 내가 그냥 좀 신경을 썼다, 내가 좀 사사건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내가 이제 기분 나빠서 이러고 나면은, 이제 인수아재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세상 점잖게 얘기를 해. 난 그게 싫어. 그게 그냥 솔직하게, 내가 광 과장이면은 광일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인수아재면은 내가 광일이를 만만하게 생각했다,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발달된 사람이라 얼마든지 만만해 보일 수 있어. 지금 이 꼬라지를 봐봐. 존나 만만해 보이잖아. 만만해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딱 봐도 양아치 같아서 기분 나쁠 수 있어. 이해는 하는데, 지들의 본질은 그냥 광일이가 마음에 안 든다, 광일이가 만만해 보여서 그냥 함부로 했다, 그냥 뭔 말하면은 잘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함부로 했다, 째까나 애기고, 그래서 나이가 깡패라고 나한테는 아들뻘인 애기라 내가 그냥 함부로 했다, 이러면 돼. 이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얘기 않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세상 점잖게 해. 응? 광일이가 나를 과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세상 점잖게 해. 그럴 때는 1년 8개월 동안 시비 건 건 생각 않고 광일이가 나를 과장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광일이한테 특별히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랑 통화할 때는 그래. 내가 광일이를 가르치려고 그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 것 같아서 내가 가르치려고 그랬지, 뭐 별 이유는 없었어, 오해하지 마소. 그래. 지가 종부리 새끼 그 부릴 때는 언제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데, 갖다 놔 그러고 지 눈앞에 보일 때 배달을 하는데도 저기다 갖다 놔 그래. 내가 택배기사야? 내가 마을 이장이지 택배기사냐고. 택배기사한테도 안 그러는데. 그래갖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터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새끼들이 그런다고. 광희가 나를 과장으로 생각 안 한다고. 광희가 나를 과장으로 생각 않고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광일이가 어른 위아래도 없이 함부로 한다고.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는 광일이를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 오해하지 마소. 그래. 본질이 아니잖아. 지들이 나 인수아재한테 8개월 동안을 당하고 내가 이제 한마디 했어. 강 과장님한테는 1년 8개월 동안을 당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이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사장님까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그 본질이 아니잖아. 내가 지들이면 내가 느끼는 게 있어. 광일이가 만만해 보였다, 광일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느낀 건 그거야. 그게 전부야. 광일이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지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그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한다고. 그럼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내냐면은, 관 과장님한테도 대놓고 그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면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인수아재한테도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면박을 주는 게 뭐냐면은, 난 다 참아도 내 자신을 잃을 때까지는 못 참어. 웬만하면 참어. 웬만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웬만하면은 다 챙겨주고, 웬만하면 자상해. 근데 내 자신을 잃을 정도로 내가 괴로워. 내가 그걸 참고 있다가 보면은 1년 8개월 동안에 시비 거는 걸 참다 보면은, 인수아재가 나를 종부르듯이 그 부리는 걸 참다 보면은 내가 괴로울 때가 있어. 내가 괴로우면서까지, 내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더 이상은 못 참어. 내 자신 더 이상 참으면은 내 자신을 잃을 것 같아. 그럼 나 아버지한테도 쌍욕해. 우리 아버지 나한테 쌍욕 한 20번은 먹었던 사람이야. 내 자신을 잃을 때까지 임계점에 도달하잖아. 여기서 더 이상 참으면은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인수화재랑 관계를 못 맺을 것 같아. 내가 강 과장님이랑 관계를 못 맺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더 참으면은 해차막거리를 그만뒀으면 뒀지 못 다닐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더 참으면은 내가 인수화재를 안 보면 안 보지 관계를 못 이장일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터트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나한테 계속 터치를 했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데 나는 아버지가 터치하는 것도 참았어. 참다가 한 아버지한테도 쌍욕을 한 서너 번, 20번 한 것 같아 진짜로. 나 진짜로 그래. 내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나는 못 참아. 더 참았다가는 내 자신을 잃을 것 같아. 아버지랑 못 보고 살 것 같아. 인수아지랑 못 보고 살 것 같아. 권 과장님이랑 도저히 내가 같이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터트리는 거야. 못 참겠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난 좀 사람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 애초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돼. 만만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돼. 광일이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랬어. 광일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광일이가 처음부터 광일이가 왜 특채로 뽑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태도가 이해가 안 가. 그냥 나는 참다 서지면은 이제 안 보면 안 받지 내가 그냥 말하고 그냥 터트려 버린다고. 광일이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광일이는 그래요 진짜로. 나도 사람인지라 참고 있다가 더 참으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있어. 더 참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터트려요. 터트리고 나면은 이제 니판 내판 개판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얘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시우레이를.